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들의 눈 김양훈입니다. 어젯밤 두 눈으로 세우셨죠? 22대 총선 끝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의 눈이 이번 총선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라는 선거 전략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을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보는 잔치집이겠지만 어느 당이 정치를 잘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국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또 조국 당은 두 자릿수 의석까지 확보하면서 현재 실형을 받고 재판 중인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도 싫고 더불어민주당도 싫은 국민은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변에 깔린 그 분통이 조국이라는 인물을 선택했다라는 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도덕성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또한 민주당 압승은 의석수가 비교하여 비례는 조국 혁신당에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현 정부를 반발한 그간 피로감도 비극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천을 보면 윤상현 국회의원은 자신은 비록 승리를 했지만 패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21대 이어 22대에서도 참패를 맛보았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특히 명룡대전은 계양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판 승부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감의 유시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힘 원희룡을 꺾었는데요. 당선이 됐지만 현 시국을 생각하면 그 어떤 지역보다 선거가 뜨거워야 했던 내용이 실제 뜨겁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인천으로 상륙을 했을 때 당시 인천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대표가 인천에 오자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국민의힘 원희룡 카드는 실제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선거에 신경을 보려고 쓰지 못했다고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원희룡 후보는 패배를 했습니다. 12대2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인천 보수 유권자들은 나라가 큰일이라는 반응을 내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각오로 회귀하여 3연패 시작 징후가 벌써 나타났다고 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승리 또 지방 승리까지 싹쓸이했던 지난날 평가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잊은 것인지 또 이번 선거에서 국힘이 민주당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도 정치인을 적극 활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중도 정치인들은 전력을 다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탈당 등 여러 변수도 꼽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만 아니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집권당 내부에서 전조가 있었기 때문이고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힘보다 당 내부는 더 깊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국힘 모 후보는 뭐를 해도 안 된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에 지역당 관계자 또한 한동훈 위원장 첫 등장의 분위기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힘에서 문제가 발생해 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단합은 참담한 결과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천 선거전에서도 국힘 후보가 유세차를 빼지 않고 탈당한 후보와 마이크로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모습을 보고 유권자들 시선도 곱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수 기본기 논란이 일었는데요. 선거를 돕는 시의원 또한 역주행
문제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9월 아시아드 맘카페에 댓글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무리에 대해서 해당 당사자에게 물었고 그의 답변은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보도 후 역주행에 대해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말을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맘카페 역주행 댓글을 올린 주민을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역주행에 대해 비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수그러질 문제입니다. 설사 역주행을 했다고 해도 벌점 30점에 가태료 6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습니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문제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 본지에 사과하는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아마도 보수의 민낯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변에 깔린 국민의힘 현실이라 답답함을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빨리 사과하고 갈무리하면 끝날 일입니다. 보통 걷기는 운전자, 국민 누구나 신호위반 등 본의 아니게 위반을 합니다. 또 선거 국면이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은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 수사기관에서 가려줄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단 선거 국면이라 예민할 뿐이었습니다. 언론에 또 보도하는 문제는 공인들의 자세인데요. 평소 누적된 행동과 활동에서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선과 달리 패배는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오늘 정치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유권자들을 감동시키는 길을 가야 합니다. 주민의 입소문과 결정은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평판은 주민을 상대로 입소문에서 평가가 되는데요.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냉혹합니다. 일반인 행동과 정치인의 행동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권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수막 등 100번 말해도 신뢰를 잃은 정치인의 말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역민을 사랑하지 않고 자리에 눈이 멀어 정치하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천 정치인은 인천 시민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치란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볍게 보는 정치인은 경계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론 정치인은 억울한 소리도 듣기도 합니다. 그 대신 칭찬을 많이 받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역의 애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고초와 봉사를 통해 주민이 그 진심을 알아줄 때 내일이 있는 정치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떴다봉처럼 지역에서 있다가 공천 떨어지거나 국회의원 떨어지면은 그 지역을 떠나는 정치인들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이 자리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참패를 거울 삼아 국민의힘 인천 정치인들은 주민의 신뢰를 쌓기 바랍니다. 또 지역에 신뢰가 있는 인물을 국힘은 공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선된 정치인 등을 주민은 더 바라볼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역 정치든 중앙 정치든 현실은 참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이 싫어서 안 뽑은 것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뽑아준 것도 아닙니다. 이 정치인은 생물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공천을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22대 총선,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두 번 다시 되풀이지 않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힘은 과거에 사면패를 하고도 국민은 국힘에 대한 집권당이 될 수 있도록 은전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수모를 당했던 참패를 거울 삼아 정치를 잘해야 했던 것입니다. 또 민주당도 교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했던 민주당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국민이
엄청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당의 잘못도 크지만 집권당의 잘못이 컸기 때문에 국민은 민주당을 이번 선거에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현실,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협치를 통해서 정치를 하고 윤석열 정권 또한 국가를 다스려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압승을 했다고 하여 과거처럼 되풀이한다면 국민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게 강력한 심판을 낼 것입니다. 이런 점들 명심하기를 우리 기자들의 눈은 바랍니다. 인천 정치인들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기자들의 눈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을 바라보았고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이런 못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